들어와. 황재민, 브라더. 대본에 들어와라고 있었나요? 쓸던 롤모델이에요.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남은 인생에 먹어야 될 술이 단 하나만 남아있다면 진짜 고민된다 이거. 고민하시는 거. 나 이게 뭔 일이에요? 황정민 배우께서 마중을 다 나오시고, 어이 브라더! 되게 정청이에요. 예, 멋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너가 대신하지 마. 어이 브라더! 일단 황정민 배우님께서 무명특급 개봉 맛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배우님의 우정여행을 따라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우정여행을 따라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친구들이랑 진짜로 그 컨셉으로 간 적이 있어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황정민 배우님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저고요. 네, 이게 지금 똑같이 약간 요 각을 좀 살려보자. 왜 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좀 여쭤보고 싶어. 이거 진짜로 유행이에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따라하세요. 똑같이. 보셨어요? 컨셉 여행. 다들 지금 여행에 다들 그 2003년도에 갔던 우정 여행이 이렇게까지 길게 회자될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왜요? 이게 진짜 힙해요. 힙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짜친 거지 뭐가 좀.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진이랑 이제 뭐 해가지고 야 한 번 더 가자. 다시 한번 올리자. 그래서 그래 가자 이렇게 됐는데 못 갔어요.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꼭 지켜야 할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여행을 따라갈 때.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낯설로 시작을 해라. 네네. 쓸던 롤모델이에요. 대표 명대사가 있죠.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토크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곳은 뒷세계로 들어와. 뒷세계. 아직까지도 인생 영화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신세계. 황정민 씨는 여기서 이제 골드문의 2인자이자 전북 대문파 두목으로 나오는데요. 헤어부터 의상, 대사까지 거의 다 우리 황정민 씨의 아이디어와 애드립으로 이루어졌다. 비행기 슬리퍼 신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직접. 이게 이제 정청의 첫 모습이에요. 실제로 정청이라면 왜 구두 신고 이렇게 다니기 발 아프니까 기내 슬리퍼 신자. 신세계에서 분량이 많지 않아요. 저 한 장면, 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 친구는, 저 인간은 약간 지멋대로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머리도 사실 자연 곱슬이라고 들었는데 네. 따로 꼬신 게 아니라 자연 곱슬이세요. 완전 곱슬머리입니다. 저 뒤에 저 인질의 제 머리도 저 머리입니다. 와, 지금 제 머리는 잡아 당긴 겁니다. 열심히 드라이기로 잡아 당긴 거고.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원래는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었어요. 잘 만져서 이렇게 2대8로 하려고 했었어요. 약간 포마드 스타일로. 정청만큼은 그냥 좀 그 약간 날티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애드립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무리들을 좀 처리를 하고 낙순물에다가 피 묻은 손을 씻고 입을 막 헹궈요. 이것도 순도 100% 애드립이었다고. 아예 목을 따고 그다음 삽으로 때려서 죽이고 피가 다 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성이라는 친구가 경찰인 걸 알고 있고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 얘를 처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을 뒷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닦고 싶어서 닦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넘어가서 얘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에너지인 거죠. 그게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정청은 이자성이 경찰인지 아닌지 진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더 복잡 미묘하게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경찰인 거 아직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여지들을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와가 대본에 들어와라고 있었나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애드립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대본 받고 그 정청의 대사들을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대본을 좀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라도 말하는 그 사투리 하시는 분한테 진짜 제대로 사투리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바꾸겠습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욕을 더 많이 넣겠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정청 그러면 욕. 그죠. 딱 그 하나만 떠올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안에 이제 욕들을 제가 아주 찰지게 잘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대본을 다시 다 썼죠. 써서 이제 감독님한테 검수하고 보여주고 감독님 좋은 거 오케이 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와, 대박이다. 맨 마지막 장면도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거였는데 이자성과 정청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만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을까가 너무 궁금하지 않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그 대본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상황을 같이 얘기하는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글로 만들었어요. 이게 약간 태양은 없다의 오마주였기도 했었어요. 그게 나는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왜 긴장하는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긴장하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것도 애드립이었어요. 싹 가고 있는데 내가 얼른 갔다가 카메라 빠졌다가 들어올게. 그러면 어쩌죠 이제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드립이었어요. 이건 진짜 애드립이었어요. 이 확실히 이 마지막 여수신이 많은 분들이 저래서 우리 자성이가 정청이를 저렇게 믿고 정청도 자성이를 저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 브라더였구나. 그래서 딱 단번에 이해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황 작가님이시네요. 같이 투게더 같이. 덕션 이거는 투게더. 요 감정 그대로 이 신세계 OST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예, 다들 듣자마자 이걸 듣고 맞짱 뜨실 분. 쇼핑카트 밀고 있는데 회장님 모시는 것 같다. 이렇게 MP3를 딱 들으면서 가는데 어이 브라더 하면서 딱 닿는 거예요. 주방 도구나 칼 파는 데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 노래를 듣고 팀장님께 서류를 드리려다가 살려는 드렸습니다. 요즘 밤에 심심할 때 이거 틀고 베란다 나가서 눈만 아래로 해가지고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뒷짐지고 쳐다본대요. 혼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들어오는 모습을 다들 일상생활에서 신세계를 지금 찍고 계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똥폼 잡아본 적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나랑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그런 적은 있어요.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15명 정도 남짓한 고등학생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해,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등 돌리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15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내가 샤워했는데 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황재민 브라더 말. 아니 근데 얼굴만 보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알았어 얘들아 가 빨리 가 그러니까 내가 저리 가 얘들아 좀 저리 가. 이게 다 들어와처럼 느껴지는 거야 애들은. 그 친구들 환청이 들렸겠죠. 들어오란 건가 봐 브라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유행어 뭐지 거의 그러니까 제조기예요. 제조기. 갑분요. 갑분살에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그러면 지금 분뇨가 너무 내가 강렬해서 자꾸 저도 갑분살에 갑분뇨라고 해요. 또 다른 유행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센스라니까요. 제가 지금 00년생한테 몇 개를 물어봤어요. 혹시 인스스라고 아세요? 인스스? 모르죠 인스스. 유추도 안 가세요? 일단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을. 그죠? 왜 이렇게 줄여 썼나? 그러니까 거기 인스스? 거기 인스스? 그러니까 인스스 없었어. 아니면 너 인상 써?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쉽게 한 인수스? 인스스. 인스스가 인스타 스토리래요. 아세요? 인스타 스토리는? 전 인스타를 안 하니까. 카공은 뭘까요? 카공. 뭐? 카공. 카공. 그러니까 카공은 카페 공부족이에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 카페에서. 또 아드님이 있으시니까 혹시나 카공은 알지 않을까. 걔가 공부를 안 해서요. 시원시원하시네. 아니 한 5, 6년 전만 해도 스쿠터로 등하교 데려다주고 그러셨다면서요. 요새도 같이 뭐 스쿠터 타고 그러세요? 그 녀석이 덩치가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 저보다 커졌습니다. 정말? 아니 지금 중3인데 183이에요. 2006년생이 벌써 183cm가 됐다는 게 뒷세계를 들어와의 또 우리 이정재 씨와의 다시 만났던 작품이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황정민 씨가
인남인데 살인 청부업자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약간 죄책감을 네. 예, 갖고 있는 이정재 씨와의 어쨌든 예, 약 7년 만의 만남으로 굉장히 큰 이때 화제가 됐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형 이거 한다면서 진짜? 아 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다음날 한다고. 다시 만나서 너무 좋으셨다고. 네. 예. 신세계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액션은 없었다. 다만하게에서의 액션이 진짜 고강도 액션이었다. 예. 괜찮으셨는지. 처음에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안무라는 생각으로 동작을 외우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찍어서 그거를 빨리 돌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영화 보면 얼굴 때리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때리면 상처가 나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면서 우리가 더 슬로우 비디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얼굴에 맞아서 가고 그 타이밍이 끝났을 때는 다시 또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걸 골라서 빼는 거죠. 네. 빨리 다시 돌리면 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빡 때리는 게 효과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조금 짜쳐요. 왜냐면 할 때 뒤에도 해야 되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 그러다가 같이 빨리 돌아갈 때는 막 해야 되니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구나.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어 이거는. 사실 이게 참배우 황정민 배우님이시지만 우리 그 장군의 아들 때만 해도 네네. 요 장면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89년도입니다. 그때 태어나긴 하셨어요? 저 9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네. 장군의 아들은 알죠. 장군의 아들은 알죠. 거기서 이제 첫 대사가 마루오카 형사님 생신날이라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를 못 하셔가지고 마루오카 형사님만 반복해가셔가지고 인건데 갑자기 됐다고 하고 더빙 처리를 하셨대요. 근데 그 연극 한답시고 까불고 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정일성 촬영감 우리나라 최고의 촬영 감독이지.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람 현장에 막 있는데 너무 그 중압감이 있죠. 떨은 거죠. 그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연극을 해서 내공을 쌓으셨군요. 대학로에 있으면서 조금 내공이 쌓이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오디션을 보더라도 조금 사람들한테 욕 먹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대충 그때가 이제 28, 29 거의 10년을 그러고 나서 이제 30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이키키가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와이키키도 사실 그 강수라는 캐릭터 전에 괌으로 이 가이드를 하면 어떨까? 그때 IMF가 터진 시절이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는 할 수는 없겠다. 연극을 그만둔다라는 생각 단 1절도 없었는데 그때 딱 그만두고 괌 가서 이제 가이드 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와이키키라는 영화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만두려던 그 순간에 시티폰으로 합격 전화를 듣고 그 강수란 캐릭터를 A4 용지 4장으로 소설을 거의 써가지고 그 인물 분석을 해가셨대요. 가이드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희 가족보다 더 잘하고 제 아내보다 더 잘하고 있는 듯한.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경찰서로 들어와. 바로 베테랑이죠. 서도철 역할은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수대. 유아인 씨가 맡으셨던 조태호라는 역할에 대척되는 인물로 이놈을 잡으려고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역할이었어요. 우리 서도철 형사의 사이다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속이 뚫린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게 사시네. 태호 씨.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라고 잘하네. 인정받았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트박스 앞에서 너무 신명나게 싸우면서 소화전에 이제 가슴 팍 부딪히고 다음에 이제 그죠? 경찰 폭행 추가야 하고 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여기 다 찍혔어 이 휘바스키야. 예. 제일 통쾌했던 장면이었어요 저도.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그거는 그게 실제 소화전을 갖다가 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몰랑몰랑.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그 덮치는 데까지만 쓰는 거야. 다시 생고로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실제인 거죠. 그 솜이었구나. 그럼 실제로 그거 하면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왜 안 죽지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경찰서라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에요. 검사 외전에 우리 변재욱 검사 억울한 누명을 씌고 교도소에 또 수감을 합니다. 검사 역할을 맡아도 결국은 수위를 입어요. 어쩔 수가 없는 수위 있는 내용이에요. 수위핏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의상에서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의상팀과 분장팀과 미팅을 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전체 큰 그림을 보겠지만 나는 온리 그 내 역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옷을 저는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옷. 그래야 그 2시간 안에 저 인물과 합쳤을 때 저 옷 딱 하면 그 인물이 떠오르는 듯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옷을 입는 그러니까 스타일은 아니에요. 항상 또 진짜 딱 한 옷만 입고 나오시거든요. 이때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짤이 있어요. 제목이 팬서비스는 황정민이 팬한테 하는데 강동원이 더 좋아하는 짤. 아마 이게 강동원 씨 팬이었는데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아니 황정민 씨한테는 왜 인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뻘쭘하니까 온 거예요. 강동원 씨 팬분이 여기서 얼떨결에 황정민 씨한테 박력 허그를 당해서 강동원 씨가 그런 거죠. 자연으로 들어와. 자연. 네이처. 물 좋은 한 산골 마을이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긴 자연 그 자체예요. 곡성인데요. 너는 내 운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죠. 이렇게 물 좋은 자연이 어딨어. 곡성에서 또 우리 무당 일광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포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곽도원 역할의 종구의 딸 효진이니까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용하다는 무당 우리 일광 역의 황정민 배우님이 데려와서 구술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악귀에 또 씌이게 돼서 어쨌든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으로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덜 비춰볼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감독은 많이 얘기했었죠. 맞아 진짜로.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면? 곽도원 배우님을 계속 의심하고 너도 의심했지? 계속 다들 의심하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면서 이렇게 거짓 스포를 많이 흘리셨어요.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곽도원 곡성 범인이라는 거 보고 영화 내내 저 가증스러워 하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고 한다. 마음 웜 하트였어. 그리고 김혜자가 범인이라는 거 보고 영화 보는 내내 집중을 못하고 김혜자님 언제 나오나 각지고 있었대요. 김혜자 배우님이 나올 때가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고 보고 있었대요. 이 또 전설의 굿신 실제 무당분들이 장단 쳐주시고 15분간 한 번도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쭉 가셨고 나홍진 감독님이 씬 끝나고 눈을 이렇게 막 쳐다봤대요. 너 맞지 정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장단이 신이 나. 맞아요. 제대로 된 클럽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는 사실 트레디셔널 클럽이에요. 재밌었어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제가 처음 이거 할 때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맞아. 내 나름대로 벽이 있었겠죠.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1인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울고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부분을 토해내는 거지. 와 이거를 최고의 1인극으로 또 해석을 하셔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내가 찍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연습하고 하는데 이게 막상 장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혼자 뭐 하고 뭐 이제 약간 자포자기로 될 대로 되라 그냥 현장에서 하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굿당에 다 모였어요. 근데 저 옷을 이제 딱 입는데 뭔가 쎄한 게 우와 딱 오는 거야. 쎄한 거야. 싹 하는데 이제 굿이랑 딱 장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당당 끼고 막 하는데 한 번에 그냥 바로 오케이 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이 그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무당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한테 그동안 고민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 굿이 2번 나오는데 그걸 내리 하루에 다 찍었죠.
관객들이 봤을 때 진짜 쟤 무당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무당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였네요. 네, 네. 재밌었어요. 또 있죠. You are my destiny. 예, 이 자연 이거 완전 자연이죠. 이제 전도연 씨가 석중이 역할에는 황정민 배우님 말고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고마워 도연아라고 문자를 또 보내셨대요. 고마워 도연아. 나한테 회도 사주더니. 많은 분들이 전도연 배우님과의 그런 케미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케미를 저희가 보니까 김혜수 배우님이랑도 그 YMCA 야구단에서부터 쭉 친하셨는데 요런 또 턱을 쌓는 장면이 이 턱을 그때 왜 혹시 면도 안 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수가 절 좋아합니다. 친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70년 친구가 된 관계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일한 남사친이다.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너는 배우명 때 저희가 인터뷰한 거를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때 기억나세요? 시내 21에서 찍으셨는데 요런 또 사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지금. 너무 찍기 싫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발이. 너무 뽀해가지고. 아, 얼굴은 너무 빨갛고 그런데 발이 하얘니까 너무 놀라서 찍었나 보다. 어쩜 이렇게 발이 하얘요? 어쩜 이렇게 발이 하얘요? 그런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그 친구. 그러니까 얼굴은 술톤인데 발이 너무 하얘니까. 발은 하얗더라. 작게 마련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 워낙 또 애주가시고 모든 영화에 술 먹는 장면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애 주종 월드컵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슨 술을 가장 좋아하나요? 신세계 고량주, 그리고 다만악에서 구화소서의 사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저 고량주. 고량주! 자, 그 다음은요, 다만악에서 양맥을 또 드세요. 그리고 우리 부단거래 소맥. 전 소맥 좋아합니다. 소맥, 국제 시장에서 다이아몬드 소주, 그리고 허쉬에서의 생맥주, 소주. 소주, 히말라야에서 막걸리, 그리고 너는 내 몸에서 와인, 막걸리 준결승이네요. 올라왔었던 신세계 고량주 대 히말라야 막걸리. 고량주. 고량주? 자, 부단거래 소맥 대 국제시장 다이아몬드 소주. 소주! 와, 소맥보단 소주!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결승! 야, 결승! 신세계 고량주 대 국제시장 소주! 와. 어렵다. 나에게 남은 인생에 먹어야 될 술이 단 하나만 남아있다면 절대 이 나머지 술은 다시는 입에도 댈 수 없고 향도 맡을 수 없다. 향도 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포장지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 진짜 고민된다 이거. 약속하셔야 돼. 이거 진짜 고르시면은 다른 거 배신 않기로. 소주 하겠습니다. 와! 역시.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소주인데 어떤 소주는 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21도면 됩니다. 무조건 21. 우리 21도만 취급한다는 점 앞으로 같이 회식할 때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또 소소하게 술잔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뜯어봐도 돼요? 그럼요. 저희도 술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저는 외국이든 나가면 다른 건 안 사고 항상 술잔만 사요. 진짜? 집에 술잔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몰랐네. 저희 아들도 어디 뭐 갔다 오면 항상 술잔 사와요. 아빠 선물이라고. 바닥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대박인데요? 헐! 집사람 거네요? 아내 거? 네, 미혜와 정민. 미혜와 정민 러브 포레버. 너무 이쁜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잠만 보면 술 생각이 나는군. 드디어 예습 코너인데요. 예습 코너는요. 맞아요. 예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이에요. 저는 예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습. 자, 바로 들어갑니다. 8월 18일 개봉하는 우리 황정민의 인질. 인질. 이번엔 특이하게 우리 황정민 역으로 나오신다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이죠? 황정민 역이에요. 황정민. 그러니까 배우 황정민으로 나옵니다.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납치가 있다는 사실에 실감난다. 역시 천만 배우야. 첫 아이디어가 제가 늘 VIP 시사회 때는 매니저한테도 술을 먹게 해요. 왜냐하면 대리를 불러서 가든지 할게. 너도 오늘 놀아. 진짜. 제가 늘 항상 해오던 거라.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나 택시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와중에 만약에 납치가 된다면 납치를 당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감독한테 얘기한 거죠. 딱 데려갔더니 황정민이네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들어와 한 번만 해주세요. 들어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인질범들 와중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제 팬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뭐 영화를 봤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문화생활 할 거 아니에요. 다들 새로운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분들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더 다큐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하긴 황정민 씨를 납치하는데 갑자기 유해지 씨가 나와서 이 새끼 이거 황정민 아니야 이러면은 사실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죠. 네네. 아마 이 영화가 나오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각될 거예요. 엄청난 분석을 하시는데 이번엔 그러면 황정민 배우를 공부하신 건가요? 근데 실제로 황정민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진짜 제가 이렇게 진지로 잡혔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황정민이긴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갭을 조금 줄이면서 할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이거는 진짜 나갔다. 나랑 진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묶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것만 하면은 컷인데 나도 중심을 못 잡아서 진짜 그대로 어떻게 빵 자빠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땅에 그대로 빡 찌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연기하는 줄 알고 와 진짜 명연기다. 진짜 아파 컷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새까맣게 멍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희가 미리 보고 왔어요. 영화 다 보셨어요? 저희 다 봤어요. 저만 못 봤네. 못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여름에 시원하게 그런 액션들도 있고 정말 이거 영화관 가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에 역시 여름하면 황정민 하면 여름 아니겠습니까? 아야 떠나 회식자리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런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배역들과 그리고 이 인질에서의 황정민 배역, 황정민이면 이렇게 하고 신세계 정청이라면 이렇게 하고 상황별 문답을 저희가 지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납치당한 나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사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황정민은 이렇게 그리고 정청은 이렇게. 첫 번째, 황정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매너 모드를 못 해놨네. 죄송합니다. 반면 정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라고? 완전 다르다. 두 번째 상황은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탈출을 포기한 지 오래.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 과연 누가 구하러 왔을까? 황정민이라면 누가? 일광이라면 누가? 황정민이라면 진짜 경찰분들이 낫겠죠. 일광이라면 누가 데리러 올까요? 일광은 아마 한 뭐 동물들이 왔지 않았을까. 지나가는 고라니나 근데 진짜로 있을 것 같아. 고라니가 갑자기 팍 튀는 거죠. 야, 무섭다. 근데 되게 확실히 배역을 말하자마자 툭툭 튀어나오시는 게 배역에 감독이자 작가이자 미술감독이자 촬영감독 이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여쭈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야말로 예전에는 너도 나도 아니 손 붙잡고 오라 그러는데 상황인지라 혼자서라도 제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질 표줄 내주세요 한번 같이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뭐라고? 표로 혼줄을 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인질 표로 혼줄 내주세요. 대박나세요 인질. 안녕하세요. 소환 제재의 14주년 기념 파티를 파티. 댄스 파티. 아야야야야야야. 미스터. 그래 바로 너. 좋아 이게 바로